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정순입니다. 네, 오늘도 한양대를 졸업하신 이상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대학원 동양문화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드라마에서 그 초연급들을 이렇게 궁합을 알아봤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걸 알아볼까요? 같은 날짜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네, 그 환경, 부모님이 환경에서 직업이 바뀌는 수도 있고 나중에 그 환경도 있지만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직업상의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예, 네, 우리가 어느 부모님 밑에서 자랐거나, 또 어느 나라에서 자랐거나, 또 어디 지역에서, 또 한국에서도 또 어느 지역에서 태어난 거에 따라 틀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환경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요번에 알아본 거는 그 같은 날에 태어나신 분인데 네, 상담은 뭐 같은 날에 한 건 아니고 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같은 날이신 분이었어요. 아, 첫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 왼쪽이 나눠지는데 네, 그 한쪽은 자동차과라고 표시된 그림을 보시면 이제 기계 공고를 들어가셔가지고 자동차과를 입학을 해서 네, 졸업하자마자 자동차 회사 생산직으로 취업하신 경우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러니까 음, 집안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대학은 이제 못 들어가시고 바로 이제 음, 공고해서 생산 현장으로 이제 바로 가신 경우고, 네, 한쪽은 이제 슬기로운 공대 생활이라고 한 거는 이제 대학을 기업가로 진학을 하셨어요. 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업가로 진학을 했고, 한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제 문의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제 주경야독을 해서 공고 기획과를 하신 분은 주경야독을 해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지금 자동차 연구소에서 팀장급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 거고, 네, 그 대학교를 들어가신 분은 처음에는 그 설계팀 들어갔다가 뭐 들어갔다가 음, 지금은 이제 본사 직영 네, 서비스점에 이제 점장으로 근무하시는데, 네. 회사에서 이제 그 직영 서비스 센터를 이제 줄이는 상황이 되는가 봐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정리가 되는 음, 상황으로 이제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라를 두 분 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태어난 시간만 틀리는데, 네, 자, 한쪽은 그 20대일 때, 대학을 들어갈 때는 한쪽 집안은 좀 어려운 집안이었고, 한쪽 집안은 그런데 괜찮은 집안인데, 자기가 어떤 노력을 했냐에 따라서 음, 20년, 25년 뒤에 환경이 또 바뀌어지는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아, 그러니까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좋은 사주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저도 저랑 생일이 똑같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음, 시간만 틀리거든요. 그렇지만 그 친구랑 저의 인생이 또 이렇게 많이 틀리듯이, 음. 예, 같은, 연생인데도 이렇게 또 가는 길이 이렇게 좀 많이 틀리네요. 참, 우리 보면 쌍둥이 보면 쌍둥이도 생일이 같은데 그렇죠.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쌍둥이도 생일이 같은데 일정 부분은 같이 가지만 음, 일정 부분은 다른 것처럼 음. 우리가 그 쌍둥이 상담할 때 또 방법이 틀리지 않습니까? 네. 틀린 것처럼 같은 사주이지만 태어난 연월 일까지는 같지만 시도 같지만 네. 해석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대운 상황에서 차이가 있고 그 색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같은 날짜에 태어나도 환경에 따라서 자기 노력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고요. 네. 다음 장면은 이제 앞에 번은 똑같은 남자분이라면은 네. 지금 장면은 이제 여자와 남자입니다. 음. 같은 날짜에 태어난 여학생과 남학생이 있는데 또 같은 업종에서 근무를 해요. 똑같은 119 구조대에서 근무를 하는데 네. 남자는 그 응급구조학과를 대학을 들어갔고 네. 여자는 간호대를 간호. 들어갔어요. 오. 그래서 또 똑같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같은 파트죠. 인명구조라는 부분은 이제 같은 부분인데 같은 지역이라 이건 달라요. 한 분은 네. 저쪽 경상도 쪽에 있고 한 분은 저쪽 수원 쪽에 계신 분인데 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래? 하고 그렇게 알게 된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있다면 사내 결혼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지만 이 같은 생활을 하더라도 자기가 그러니까
똑같이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부모님 환경은 같다라고 봐야겠죠? 네. 부모님 환경도 같고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똑같이 공부를 했다고 보고 그것까지는 같다고 보면 그 이후에 이제 방향도 같다라고 보면 같은 사주에 같은 환경이면 같은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 틀린 것이 여자는 또 대운이 서로가 틀리잖아요. 네.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래서 생일이 같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네, 틀릴 수 있는데 네.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네. 같이 가고 있다. 네, 네.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는 좀 따져봐야겠죠. 네, 네. 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 미신 아니야? 얼마만큼 믿어 맞아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죠. 근데 네. 저희가 이제 한자를 보면은 전복 그러면 이제 네. 뚫을 건과 점주가 이제 찍혀 있는 글자가 돼요. 네. 이게 뭐냐면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를 네. 알고자 하는 인간의 행위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뚫을 건, 두이 합쳐지면 장인공이 되는데 네. 뚫을 거는 앞에 위에 전복 글자 뚫을 거가 같은 거고 두이는 하늘과 땅을 네. 연결해 주는 것. 네. 그래서 장인공이라고 그 밑에 이제 사람이 둘이 같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람을 연결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이제 뭐 우리는 무속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종교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 무당무가 이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분이고, 네. 이제 다른 종교의 종교인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조금 이렇게 왜곡된 그 종교관이 있는 분들은 저 미신이야, 뭐 하시는 분이야 있는데, 실제로 또 여기 드라마 보면은 또 뭐 장군인을 모시는 이제 분이 계세요. 네. 드라마상에서 나오시는 분은 이제 외국 장군, 그것도 외국 장군님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영어로 물어보시긴 한데 장군님과 대화하려고. 근데 장군님이 잠깐 휴가 가셔가지고 영어로 대화가 안 된다 네. 하는 경우도 드라마상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점은 무엇이냐? 우리 통상 그 점은 이제 주역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주역을 얘기를 하는데 그건 주나라에서 한자를 보면 주나라의 주역, 계산한다, 생각한다 네.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성경에 보면은 제비를 뽑는다는 말이 이제 성경에 따라 틀렸는데 76회에서 78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제비를 뽑는데 이것은 어떻게 뭘 뽑던 너는 여호와의 운명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얘기를 네. 하는데 그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순신 장군께서도 임진왜란 측의 전투에 참 나갔을 때 오늘 내가 전투에서 내가 승리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걸 항상 점을 쳐보시고 나갔다고 얘기를 하세요. 오늘의 내가 운이 나한테 유리한 것인가 아닌가, 그럼 유리한 시간이 언제인가 네. 하는 부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도 있지만 올해가 갑진년이니까 나하고 맞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계속 맞춰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우리 상담사 선생님한테 여러분이 전화를 할 때 내가 이 부분이 맞는 부분이 있는지 아닌지 여쭤보셔야지. 그래서 언제 돈 벌어 취업해 안 해, 이거는 본인이 노력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들도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친다는 부분은 오늘의 하루 나를 예측한다 뭐 한다는 부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이게 해왔던 거기 때문에 절대 미신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늘과 연결, 하늘의 공부. 우린 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공부라고. 예. 그죠? 이 명리는 음양오행은 하늘의 공부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종교 행사 가면서 거기 가서 어떤 뭐 얘기할 때 기도를 할 때 나를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기복신앙이잖아요. 네. 나를 믿으면은 뭐 어떻게 해준다, 뭐 해준다 라고 얘기하는데 참 바쁘세요. 조물주가. 네. 바쁘시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그 혜택을 못 받던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제 이렇게 추첨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추첨을 하면은 이게 이제 월드컵 때 이제 그 시드 배정하는 건데
우리가 우리나라는 월드컵 나가면 이제 세계 1, 2위 국가하고 이제 축구를 하잖아요. 네. 그 우리가 처음에 월드컵 나갔을 때는 세계 1, 2위 국가하고 축구를 하면 쫄아가지고 제대로 못했는데 겁먹어가지고 그렇죠. 지금은 지난번 러시아 월드컵 때나 누구를 만나든 당당하게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추첨을 통해서도 주역에서는 야, 저 추첨을 통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이 무엇이고 불리한 부분이 무엇인가 계산을 해서 준비를 하자라는 것이 이제 주역의 기본 방침이 되는 거고, 네. 자, 성경을 통해서는 무엇을 뽑든 너의 운명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는데 내가 네. 저 추첨을 통해서 경기를 통해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기든지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누구의 역할이다? 우리의 역할인 거죠. 네.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것인가 네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준비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이제 꼭 전화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떡하라고 언제 된다고 뭐 이렇게 따지듯이 하는 거는 참 우리가 좀 섭섭합니다. 네네. 자, 계산하는 것처럼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오늘 태어난 아기가 있다면 아까 앞에서도 이 아이의 직업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네. 자, 올해 우리나라는 한 25만 명이 태어난다고 예상을 해요. 네. 25만 명. 우리 선생님 때는 한 80만 명 태어났죠. 네, 많이, 그렇죠. 많이 태어났죠. 태어났죠. 많이 줄어들었죠. 그 네. 인구 절벽이 얘기 네, 나오는데.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 태어나는 아이들이 한 29명 정도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루예요? 오늘 하루. 하루가 몇 명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1년에 365일 하면 685명이 되는 거고. 네. 오늘 하루 태어난 게 685명이고, 같은 시간대에 태어난 아이가 29명이 되는 거죠. 같은 시간대? 네.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해도 685명이 있으니, 네. 이 아이들은 미래가 어떻게 갈지는 앞에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어. 하지만 그거를 직접 실행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건 그 아이의 노력이나 부모님이 어떻게 지원해 주냐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그림, 요 그림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네. 요 그림대로 하는 것은 아이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그렇죠. 사주마루 산당사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그 태어난 사주는 고속도로입니다. 우리 그렇죠. 사는 고속도로에 쭉 다녀. 근데 옆에 보면 군하차가 딱 대기하고 있죠. 네. 그럼 그 지역은 사고가 나는 지역이라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상담사 선생님들은 그 상담자의 사주를 풀어가면서 당신은 이런 지역을 군하차가 대기하고 있는 지역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라고 그거를 알려드리는 입장입니다. 근데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그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사고 낼 수도 있지만 사고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저녁에 술 한 잔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무사히 갔어. 네. 가고 나보니까 억울해. 네. 경찰이 단속을 안 했네? 네. 억울해. 대리비용 준 게. 그냥 운전하고 갈걸. 갈걸?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지난번에 없었으니까 네. 이번에는 다 그냥 갈래 하다가 하네? 단속하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천만다행이다. 하늘이 도왔네. 단속하네? 그러면 걸리는 거죠, 이제. 그쵸. 대리 안 부르고 자기가 운전했으니까 단속 당하는 거니까. 네네네. 그러네. 왜 지난번에 안 하더니 오늘 왜 오늘 하세요? 왜 하지? 하고 따질 좋지.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 믿고 이제 운전을 하러 갔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조심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운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과실을 한 거죠. 지난번에도 이상 없었는데 그러게. 요번에도 이상 없는데 물론 어떤 연예인 중에서는 술 먹고 운전했다고 자기 스스로 경찰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경찰도 황당해하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분은 뭐 사고 내고 그래서 매니저하고 바꿔치기 하고 하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네. 아무튼 우리 상담사의 역할은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하고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네. 그날그날의 일기예보를 해드리는 거죠. 그날 네. 예시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왜
라고 따지지는 말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게 우리 상담사, 사주마루 상담사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네, 맞아요. 네. 음, 그런 거 유념하시고 따지듯이 전화하지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근데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음, 이제 그 행운을 맞이하려면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침 6시에 엄마 나 깨워줘 도서관 가야 돼 하고 이제 어머니는 열심히 아이가 공부하러 간다니까 깨워서 독서실 가자라고 깨워요. 네, 아침 6시에 세수하고 네. 독서실 가는데 무슨 옷 입고 갈까 하가 이 옷을 골라봅니다. 그쵸. 이것저것 많이 신경 쓰이죠. 음.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나, 화장을 어떻게 해야 독서실을 공부하러 되나. 간다며. 아이, 그래도 여자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거울 보고 예, 이렇게 너 가죠. 안 가니? 그러면 아, 갈 거야. 그러면서 집에서 점심 먹습니다. 네. 공부는 언제 하죠? 공부는, 그러니까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자, 아, 그러니까 행운이 오고 싶어도 네. 행운이 오고 싶어도 내가 게으르면 그, 안 된다. 그런 사람한테는 행운이 네. 비껴간다. 빗겨가죠. 네. 자, 아무리 낡은 자동차라 하더라도 음. 정비를 잘하면 계속 탈 수가 그래서 있죠. 쭉 잘 갈 수 있다. 제가 몽골을 가니까 네. 우리나라 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예. 오,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전에는 이제 어. 그 일본 차가 많았는데 오. 그 자체 통행하다 보니까 핸들이 우측에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아. 다 한국식 자동차로 이제 바뀌어 있어요. 아, 바뀌는데 음. 대부분 이제 중고차입니다. 그렇구나. 대부분 중고차였는데 음.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 되다 보니까 자동차가 몽골에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인구가 350만이니까. 얼마 안 그러니까 되는구나. 수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하다 쓰는 게 싼데 그렇구나. 대부분 이제 중고차를 이제 쓰고 있는데 네. 물론 전기차는 이제 자기네들이 또 새 차를 수입해서 쓰고 이제 내연기관 휘발유라든가 경유를 디젤 연료를 쓰는 경우는 이제 그 자동차를 정비하는데 정비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차 자체가 이제 연식이 오래되니까 네. 정비는 기가 막히게 그러겠네요. 열심히 하는데 항상 그 기사님 하는 거 보니까 항상 차 이상이 없는지 뭐 하는지 뭐 정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는구나라는 걸 그러면 사고가 안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래야지 네. 행운이 다가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 준비 안 하고 상담사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그래서 언제 왜 안 돼? 왜 안 따지고 돼? 들면. 이거 따지면 안 됩니다, 이거.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안 된다 하더라도, 운이 힘들다 하더라도, 내 마음가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운이 또 달라집니다. 네. 네. 그래갖고, 이거 왜 안 돼요? 이거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정말 운도 뒷걸음질. 저희도 울컥합니다. 뒷걸음질 갑니다. 뒷걸음질 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역마살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그림처럼. 네. 해외 출장 많이 가면 역마살 아니냐. 해외 출장 많이 가시면은 항공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그렇잖아요. 항공 마일리지 쌓이지만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네. 그 미국 가는데 퍼스트 클래스가 얼마죠? 1,000만 원 넘어갑니다. 가끔 유튜브 보면은 뭐 네. 퍼스트 클래스 뭐 각 비행기별로 타는 거 확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네, 환상이죠. 네. 역마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다음에 나의 통장에 살찌는 방법 그림이 있어요. 돈 어떻게 많이 벌어요라고 네, 하는데 네. 노력을 안 해. 그러니까 여기 돋보기 제가 해놓은 거 보면은 네. 공부해라 뜻입니다. 그쵸. 공부해라.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로또만 사. 그러면 뭐 되는 때도 있겠죠? 그렇죠. 되는 때도 있겠지만 운이 따른 사람이 또 있어요. 운이 따라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뭐 스포츠도 거의 사행성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분들도 공부 열심히 합니다. 상대 팀과의 전적 비교하고 네. 이러면서 이렇게 체크하지 그냥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네. 것처럼 우리 상담사분들은 우리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한테 이불 속에만 있지 말고 나와라. 나와라. 준비를 해라. 네. 그래야지 행운이 다가온다. 네. 이런 말씀을 저희가 항상 해드립니다. 네. 행운은 준비된 한테만 사람자의 오는 거죠. 네, 이게 오는 거니까요. 네.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불 속에서만 하고 고민해도 좋은데 고민하다가 하다 보면 뭐예요? 잠을 자. 그리고 일어나서 게임해. 네. 게임도 잘하면 프로게이머가 되지만
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지도 게임도. 않고 그냥 좀 하는 정도 수준 되면은 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네. 상담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실 때 나의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거를 떨치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든지. 네, 그렇죠. 음, 근데 요즘은 그래요. 이거 한번 맞춰봐라. 막 이렇게 무대 뽀르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음. 예. 근데 상황이 어떻고 어떤 상황인지 따라 틀리지. 그냥 무조건 무대 뽀대로 그래, 너 한번 어디 잘 보나 안 보나 맞춰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하다못해 그 음, 과거 전설의 고향 보면은 음. 어떤 큰 바위 밑에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다 보면은 한 100일 하다 보면 거기 도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누군데 이렇게 와서 시끄럽게 맨날 기도하냐 그러면 이제 뭐 이랬습니다. 그러면 뭐 네. 내일 아침에 첫 번째 지나가는 남자를 무조건 뭐 다리를 잡아가지고 뭐 잡아라 그러면 너희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어, 뭐 그것이 암영어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네, 하다못해 며칠을 기도했어요? 네. 100일을 기도했잖아. 100일. 그래서 100일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네. 음, 기도하는 법도 다 있대요. 기도, 음,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래요. 예, 기도하는 방법이. 네. 예, 우리는 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어쨌든. 그래서 네. 반복되는 그림이지만 음, 독서실 가는데 옷 고르지 말고 네. 거울 보지 말고 네. 항상 정비하고 준비하고 네. 이러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상담사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면은 저희가 인생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음, 선생님한테 상담자들한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얘기를 하고 상담해 주면서 저희도 얻은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그렇죠. 지식을 통해서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왜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면은 음. 안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음. 네. 그래서 상담사도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그런 거, 그런 그 책도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상담 경력도 좀 많이, 그것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이 상담사도 그냥 좀 쉬울 것 같지만 그게 좀 다른 사람들의 고민거리 이런 게 들어가 주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좀 그게 좀 피곤하잖아요. 왜냐면은 우린 좀 들어주는 입장이고 우리가 또 얘기할 때는 또 없잖아요. 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얘기 들으면서 또 그게 저의 그런 힐링이 되는 거이기도 하는데 예, 또 막 그냥 좌우 이렇게 막 늘어놓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예,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네, 우리가 보면 좀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네, 그림이 보면 이제 그 아까 지난번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림인데 네. 여기가 징기스칸 고향입니다. 와, 이, 고향이고 이제 그 가운데 비석이 있는데 이 비석이 예, 이제 이게, 징기스칸에 관련된 뭐 비석이에요. 와, 예, 너무 멋있다. 예. 하늘도 파랗고요. 너무 음, 멋있네요. 근데 음, 여기가 몽골 울란바토르가 수도인데 오, 고향까지가 거리가 한 550km 됩니다. 네. 550, 아, 우리나라에서 550km 가려 그러면 네. 서울서 부산이 430km예요. 그러면 오, 100한 2, 30km 더 가야 됩니다. 야, 지금과 같은 우리 고속도로 상황이 아니라 음, 거의 비포장도로예요. 근데 여기를 네,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사업이나 뭐고 잘 안 풀리신 분들이 몽골 아, 사람들의 그 풍습이랍니다. 여기를 갔다 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하면은 이제 오, 풀린답니다. 뭔가 그게. 와, 그러니까 550km를 우리가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달려도 몇 시간 가겠어요? 다섯, 네. 여섯 시간은 갑니다. 네. 근데 비포장도로니까 와, 거기서 시간이 더 시간이 더 걸리겠죠. 걸리겠네요. 거의 한 8시간, 9시간을 가서 음, 아침에 출발하고 저녁에 도착해서 하룻밤 자고 네. 그날 비나이다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이틀 걸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와, 그렇군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갔다 오면 뭔가 자기 성취감이 있는데 음, 그 우리 여러분들은 자기들이 그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가까이 자기가 믿는 종교가 됐건 어디가 됐건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를 한 번 하고 네. 그리고 상담사 선생님한테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여기 갔다 오면 좀 기분이 틀려질 것 같아요. 음. 예. 여기 갔다 오시면은 어떤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소원을 빌 때. 예, 여기 몽골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들 가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합니다. 이제 가까이에 많이 있으니까 뭐 네. 종교 시설에 가셔가지고 소원을 네. 빌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참,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데를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네요. 몽골이 참 이렇게 너무 광활하고 너무 멋진 곳이네요. 네.
네, 다음에 시간이 날 때 한번 가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또 궁합에 대해서 우리 같은 날에 같은 생년월일 같은 날에 태어나신 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이상훈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네, 유림방송 사주마루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